빨리 도망쳐. 말초적 재미와 감각적 쾌락만 추격하는 사람은 빨리 도망쳐. 최영 장군 부친의 말씀을 유튜브 쇼츠 도파민 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빨리 도망쳐. 깊은 깨우침에서 오는 인지적 향락이라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분들은 어서 빨리 도망치시라고요. 현자 코스프레 타임루프에 갇힌 흑자일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학적 목적론과 요정적 목적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빨리 도망쳐. 진화심리학과 과학철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0.000784 피코그램도 보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도망쳐. 아직까지도 안 도망쳤니? 지구상에서 극소수만 서식하는 지적 모험가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개체선택, 과학적 목적론, 기능 등에 대한 진화생물학적, 과학철학적 탐험을 시작해보자고. 이덕화가 진화심리학과 과학철학에 대한 깊은 내공을 공작의 꼬리처럼 과시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얼마나 알기 쉽게 풀어내는지 감상해보라고. 깊이와 정확성을 주화인마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무명소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면 상승무공의 경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호의 고수들은 다들 알고 있지. 어쨌든 일반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니까 전두엽에 안전벨트를 이빠이 동여매고 출발하자고. 소수의 모험가는 왜 존재할까? 얼핏 생각해보면 진화심리학적 미스터리야. 모험은 그 정의상 위험하기 때문에 모험가 자신의 유전자 복제에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흑자일스가 염두에 둔 모험가는 부족 전체 또는 인류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 내비게이션이 붙박이로 설치된 생물계에서 진화한 인간이 자기 희생을 그렇게나 과감하게 하면서 남 좋은 일을 하도록 자연 선택될 수 있었을까? 이 영상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길을 소개할 거야. 하나는 흑자일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덕화의 길이야. 물론 이런 가설들을 흑자일스와 이덕화가 처음 제시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말라고. 흑자일스는 모험가가 존재해야 부족이나 인류 같은 집단이 모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험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 같아. 흑자일스의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내가 정확히 살펴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이것이 나쁜 목적론이라고 생각해. 이런 집단 중심 목적론은 집단 전체를 위해 어떤 형질이 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집단 선택론과 연결되지. 집단 선택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대단히 헷갈리지만 명시적 정의는 회피할 거야. 그런 정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야. 어쨌든 이 영상 전체를 보면 내가 집단 선택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자연 선택 이론은 좋은 목적론, 과학적 목적론, 합리적 목적론, 요정배제 목적론이야. 아주 거칠게 정리하자면 유전자 복제라는 목적을 위해 어떤 형질이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다는 얘기지. 자연 선택 이론을 끌어들인 이런 목적론을 과학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리하려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이 과업도 회피하도록 하자고. 흑자일스의 목적론이 왜 비과학적인지 살펴보자. 소수의 모험가가 존재하면 집단 전체가 대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흑자일스에 따르면 집단 전체가 받는 혜택이 목적 또는 원인이야. 모험가의 존재는 그 결과야. 이런 인과관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시간 순서도 인과 순서도 거꾸로 된 것 같아 보이지 않니? 옛날에는 장난꾸러기 요정이나 사악한 악마나 선한 신을 끌어들여서 인과사슬에 구멍을 메웠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해서 노심초사하는 요정이 있다고 하자. 모험가가 있으면 인류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요정이 모험가가 생기도록 계속 요술을 부릴 수 있겠지.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 모험가가 존재하면 인류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취지의 정보 처리가 요정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지. 요정의 그런 믿음과 인류에 대한 사랑과 요술 능력이 결합한다고 하자. 요정이 요술을 부려서 모험가들을 꾸준히 코딩해내겠지. 이런 식으로 모험가가 집단 전체에 베푸는 혜택이 원인이 되어서 모험가의 존재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야. 요정의 존재 덕분에 인과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지. 이해를 돕기 위해 냉장고 속 사과주스 이야기를 할 거야.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과주스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겠지. 사과주스를 통해 목마른 사람이 챙기는 갈증 해소라는 혜택이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원인이 냉장고 속 사과주스가 목마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인과사슬에 구멍을 메우는 것은 목마른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정보 처리야. 그 사람은 냉장고에 사과주스가 있으며 사과주스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믿고 있어. 이런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사과주스를 꺼내 마시지. 요정 이야기와 인과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지? 그런데 사과주스의 인과사슬은 적어도 요정적 목적론보다는 좋은 목적론이야. 21세기에는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뇌가 그런 식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 반면 요정을 끌어들인 설명은 나쁜 목적론, 비과학적 목적론, 비합리적 목적론, 요정적 목적론이야.
과학과 합리성이 적어도 지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판을 치는 21세기에는 요정이 그런 막강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겁나게 심각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고. 흑자일스가 부닥친 딜레마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모험가가 집단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원인이 되고 모험가의 존재가 결과가 되는 인과사슬이 사실상 가정되고 있어. 흑자일스가 이런 인과사슬에 대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도 흑자일스의 이야기를 과학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어쩔 수 없어 보여. 그 인과사슬의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하지? 요정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흑자일스님, 요정을 소환하시렵니까? 요정을 소환하면 아마 흑자일스도 비웃을걸? 그렇다고 요정을 추방할 생각인가요? 요정을 추방하면 인과사슬의 구멍을 어떻게 메우실 건가요? 이덕화보다 훨씬 유식하고 똑똑하다면 이덕화가 상상하지도 못한 합리적 방식으로 한번 메워보시지요. 이번에는 이덕화의 길을 따라가 보자. 이덕화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진화심리학 가설이 틀렸다 하더라도 과학적 목적론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가설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아니라 과학적 목적론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우월함, 열등함이라는 용어를 써야겠어. 내가 제시하려는 가설을 이 용어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면 엄밀성에 상당한 기스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엄밀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돌바른 대안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고. 유튜브 알고리즘님, 순전히 과학적 철학적 엄밀성을 높이려고 이런 용어를 쓴 거니까 좀 봐달라고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다고요. 같은 모험을 한다면 우월한 사람일수록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낮을 거야. 뒤집어 말하자면 열등한 사람일수록 그런 모험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겠지. 흑자일스의 말대로 한 사람이 모험에 성공하면 집단 전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아. 하지만 모험에 성공하면 모험가 자신이 이득을 얻을 때도 많다고. 모험가가 위험한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자. 사냥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겠지. 하지만 사냥에 성공하면 모험가가 적어도 두 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어. 사냥감을 자신과 가족이 먹을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무언가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을 느껴서 나중에 보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 이득이라고 하자. 이제 간접적 이득에 대해 생각해보자. 남자가 우월할수록 더 위험한 모험을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우월한 수컷 공작이 더 크고 화려한 꼬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해. 따라서 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도록 인간이 진화했을 수 있어. 그렇다면 모험가는 우정시장이나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지. 화려한 수컷 공작이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것과 비슷해. 화려한 꼬리는 생존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어. 이것이 핸디캡 원리의 핵심이야. 마찬가지 논리가 작동한다면 모험 역시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지. 모험과 공작의 꼬리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 화려한 꼬리는 생존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순전히 짝짓기에만 도움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 반면 위험한 동물을 성공적으로 사냥하면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사냥 성공이 짝짓기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정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 결국 생존 방면에서도 이득을 챙길 수 있지. 모험을 통해 남자가 이런저런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집단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험을 하도록 진화할 수 있을 거야. 어때? 자연 선택을 끌어들여서, 즉 과학적 목적론을 끌어들여서 모험가의 존재를 상당히 그럴듯하게 설명했지? 이것이 모험가의 존재를 해명하는 이덕화의 길이야. 이덕화의 길에서는 인과사슬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탄탄해 보여. 요정 대신 자연 선택을 끌어들여서 인과사슬의 구멍을 메우기 때문이야. 물론 이덕화가 소개한 가설이 옳은지 여부는 대단히 어려운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서 가려야 해. 하지만 이 영상에서 초점은 특정 가설이 옳은지 여부가 아니라 인과사슬의 구멍을 메우는 요정적 목적론과 자연 선택적 목적론을 구분하는 거야.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흑자일스의 길은 집단 선택을 통해 집단 전체의 이득이라는 목적 또는 원인 때문에 모험가 또는 모험 심리가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다는 가설이야. 반면 이덕화의 길은 개체 선택을 통해 모험가 자신이 얻는 번식 이득이라는 목적 또는 원인 때문에 모험 심리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설계된다는 가설이지. 모험가의 모험 덕분에 집단이 챙기는 이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흑자일스의 길에서는 집단이 얻는 혜택이 목적이야. 진화생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집단이 얻는 혜택이 모험의 기능이야. 반면 이덕화의 길에서는 집단이 보는 혜택은 모험의 부산물 또는 부작용이야. 모험의 기능 또는 목적은 모험을 통해 모험가 자신이 챙기는 이득이야. 흑자일스의 요정적 목적론은 집단 선택론과 통하며 집단이 챙기는 혜택이 목적 또는 기능이야. 집단이 챙기는 혜택과 관련하여 흑자일스의 길은 적은 가설이야.
이덕화의 자연 선택적 목적론은 개체 선택론과 통하며 집단이 챙기는 혜택은 부산물 또는 부작용일 뿐이야. 집단이 챙기는 혜택과 관련하여 이덕화의 길은 부산물 가설이야.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고생했지? 하지만 이덕화가 의도한 만큼 이해하려면 이 영상을 5번은 더 정독해야 할걸?